충분히 이해됐으면 안 볼 수 있죠. 그치? 꼭 보라는 건 아닌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봐.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 채널이에요. 삼봉이 수학이라고. 삼봉이 수학이요? 그 질문을 여기서는 처음이지. 삼봉이 수학의 유래를 아는 사람. 삼봉에서 일어나죠. 삼봉이 뭔데? 삼봉니까요. 그래? 이건 그냥 수업이랑 별개인데 해도 되겠니? 해요. 한 5분 정도만 할애해 줄 수 있겠니? 10분. 10분?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좀 해야 삼봉이가 뭔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잠깐만 얘기해 줄게. 우리 북한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맞죠? 그치? 너희들은 조그만 시골에 살잖아. 이렇게 생긴 데 살잖아. 여수라는 곳에. 선생님 지금 순천 살거든? 그래서 여수보다 조금 도시 한 요 정도 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가 고향이냐? 아니야. 한번 은연중에 들었던 사람, 선생님 고향. 서울. 아니야. 경기도. 사투리가 있지 않니? 네. 없어? 충주.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그럼 경상도가 어딘지는 알아? 잘 모르던데. 요 정도로 자르면 이제 전라도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요 정도로 자르지.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자르면 충청도죠.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도, 여기가 강원도. 이제 강원도까지는 못 가지. 근데 강원도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애들 많던데. 지도는 보니? 알아요. 강원도로 여행도 잘 안 가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이 이제 경상도거든요, 그죠? 강원도 빼고 이 정도가 경상도거든. 그럼 자르면 이제 부산 있는 쪽이 경남. 그래서 이 정도로 자르면 돼요. 선생님이 어디 있냐? 경북에 고향을 두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시거든. 경북이 어디냐? 대구 들어봤나요? 대구. 모를 대구. 수가 없죠. 대구. 요 정도가 대구야. 대구. 대프리카라고 부르는 여름에 겁나 더운 곳 대구. 거기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북진해요. 그러면 요 정도에 영주라는 데가 있어요. 너무 디테일한데. 영주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들어봤어요. 뭐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영주.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보신 분, 수우파. 거기에 1밀리언 소속인 레디신이라고 알아요? 네. 선생님 외사촌이에요. 오, 소개시켜주세요. 나도 별로 안 친해. 아으. 얼마 전에 결혼식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사진 찍었거든. 너무 연예인이더라. 아무튼 그 친구가 영주 출신이거든. 영주에 부모님이 계시고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영주. 그러면 선생님이 영주에서 뭘 했냐면 유학을 했어요. 나름의. 영주에서 유학을 했다는. 네. 그럼 집이 어디겠어? 집이 더 시골이야. 와. 집이 영주에서 한 40분 정도 들어가면,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그냥 육지인데 봉화라는 데가 있어요. 봉화. 그래서 봉화에 봉이 하나 등장한 거야. 삼봉이에 봉이 하나 등장했어요. 봉화. 진짜 듣보다. 네. 봉화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안에 봉성면이라는 데가 있고 그 안에 봉양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봉이 3개라서 삼봉이야. 불이다 진짜. 장난 아니지. 여기 봉자가 엄청 멋있는 봉자야. 봉황새 봉자야. 근데 그거랑 삼봉이랑 때린 채널 이름을 못하는 거죠. 봉이 3개니까 삼봉. 좀 허무하니? 많이 없는데. 아무튼 고향이야. 선생님 고향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메서필 국어필 블로그 들어가 보면 옛날 글 올린 거 선생님이 다 올렸거든. 그러면 항상 시작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삼봉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뭐 비웃을 일이야? 시끄러워. 여기 아직 우리 부모님 살고 계세요. 네, 여기 청정마을이고 그 최근에 1000만 영화 나온 그 뭐야, 왕가 사는 남자 있죠? 저기서
왜? 영주 여기 영주 영월 요때 있거든. 저기 봉화마 있어요? 봉화마을은 경남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야. 그러면 봉화가 거긴가요? 거기는 봉화마을이고 거기는 마을이잖아. 봉화군이야. 군이 얼마나 큰데. 봉화마을 하나 이쯤 있어요. 밑에 있어. 경남. 됐습니다. 합시다 이제 문제. 그래서 삼봉이었고요. 뭐 하다 이래 그랬지?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복습용 영상 올려놓은 채널이고 옛날 벌써 한 3년 4년 전부터 올리고 있어요. 조회수가 뭐 한 번, 0번 뭐 이렇게 되는데 응원할게요. 독사는 그렇게 구독자 꽤 돼. 147명. 148명 되겠다 이제.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가보면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강의한 것도 몇 개 올라와 있어. 그러면 보면 재밌습니다. 일부 공개 아니었는데. 전체 공개인데요. 제 공개. 네. 자신 있게. 그리고 무편집본으로 올려요. 그냥 수업 시간에 버벅거리는 것도 그냥 올립니다. 지금도요? 네, 이것도 다 올라가겠지 뭐. 조금 부끄럽긴 하다, 그치? 한봉. 삼봉이. 삼봉의 유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채널을 찾아보라 그래야겠다.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보면 삼봉의 유래가 나옵니다. 거기 가면 이게 수업 관련된 거 말고도 그 뭐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거 좀 독특한 것들을 올려놨으니까. 그냥 쪼치로 하나 올리시죠. 응? 그냥 삼봉이 어원을 쪼치로 올리시죠. 따로? 어차피 아무도 안 볼 건데. 나는 이게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냥 복습용으로 올려놨는데 뭐 어떤 날은 조회수가 막 많을 때도 있어. 막 100몇 건 이럴 때도 있는데 보니까 시청 시간이 1분이 안 돼. 그건 무슨 얘기야? 그거는 그냥 틀었다가 에잇 이러면서 도망가는 건가? 33번 볼게요.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 K로 내분한다.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AB 선분 안쪽에 있는 점이에요.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양수 K 내분적 그대로 구하는 거죠. 먼저 A를 먼저 호출했으니까 그대로 마 3,0 B를 호출했으니까 0,12 갖다 놓고요. 1대 K 이렇게 하면 자, x좌표는 x라고 할게요. x는 더하고 크로스 곱이죠. 1 곱하기 0 날리고 마이너스 3k y좌표 y라고 쓸게요. 1 더하기 k 크로스고 12 곱하기 0이니까 0 곱하기 k니까 0 그래서 1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x자리에 넣고 y자리에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대입한다가 결론이네. 따라서 y자리에 1 더하기 k분의 12를 밀어 넣으면 같아야 돼. x자리에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분자에다가 곱할게요. 그러면 1 더하기 k분의 3k가 될 거고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 더하기 k가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좌변으로 이항하면 1 더하기 k가 통분돼서 분자끼리 12 빼기 3k가 될 거고 우변은 2 이렇게 되겠죠. 또는 위의 식에서 양변에 1 더하기 k를 곱해도 뭐 똑같습니다. 해서 지금 양변에 1 더하기 k를 양변에 곱하면 12-3k가 2배를 하면 되겠죠. 2 더하기 2k K 얼마? 그만 먹어라. 2. 5K가 10 그래서 K는 2 이렇게 되겠죠. 내분점 공식 한 번 더 쓴 겁니다. 다음 24페이지 36번 6번 좋아요. 또 있나요? 가겠습니다. A 점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B는 뭔지 모르겠는데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C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하던 거네. 이것도 정리할게요. AB 대 BC는 내항 외항 곱했을 때 주어진 관계식이 되려면 1대 2로 표현이 돼야겠죠. AB 대 BC는 1대 2. 자, 그런데 보면은 AB의 연장선 위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볼게요. A가 만약에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A는 고정된 점이고 B는 잘 모르겠어요. 돌아다니는 점. 그 다음에 C가 고정된 점인데
A에서 B까지와 B에서 C까지가 1대2여야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 B가 돌아다니는 걸로 보고 C를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럼 두 가지 버전이 되겠죠. A, B 연장선 위에 오른쪽이 연장선이라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C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연장선 위에 A, B 다 하기는 어렵고 위에 거랑 똑같이 할게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연장선 위에 이쪽으로 C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B 순서를 바꿔가지고 또 오른쪽 왼쪽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로 가봐. A에서 B까지 길이와 B에서 C까지 길이가 1대1에 누가 더 길어요? BC가 더 길어요. B에서 C 길이가 더 길어야 돼. 연장선 위에서.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뭐 먹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A에서 B까지 길이 요만큼, 요게 1의 비율이라면 연장선은 오른쪽 요쪽으로 연장선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B에서 C까지가 그것의 2배니까 C는 요 정도에 있으면 되겠군. 맞지? 그래서 요 길이가 2의 비율이면 돼. 요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A점과 C점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A와 C 연결한 선분을 안쪽에서 B가 나누고 있어요. 몇 대 몇으로? 1대2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적을게요.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누구다? B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안 풀어도 되죠? 여러분들 할 수 있지? 네? A 좌표 있고 C 좌표 있고 1대2 내분점이 B점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거 하나뿐이냐? 아니요. 문제 뉘앙스 자체가 B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케이스 말고 또 있나 봐. 그러면 그만 흔들어라. 어지럽다. 아까 그린 대로 A가 여기 있고, 그죠? 아니 A가 만약에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요쪽으로 준다 그러면 C를 잡을 때 아무리 이쪽이 잡아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AC가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BC거든. 잘 되네. 왼쪽으로 갈 때.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다 가 또 성립되네요. 그죠? 나 아닌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맞는 게 나왔어요. 요렇게가 또 케이스가 있겠다. 다시 정리하면 B의 오른쪽 연장선 위에 C가 있을 때, 그 다음에 A의 왼쪽으로 연장선 위에 C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해당이 되는구나. 그치? 괜찮니?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번에는 B를 찾아야 되니까 B를 몰라요 x, y라고 둔다면 얘는 C,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누구다? A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위드 나레드 똑같이 적용할 거니까 그 뒤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시우 괜찮니?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 왼쪽 연장선 위에 오른쪽 연장선 위에. 자, 다음 넘어갈게요. 25페이지 넘어가. 26페이지 40. 40은 수업 시간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래? 영상 보세요. 다 넘어가. 이 영상 있습니다. 됐고요. RPM 갈게요. 영상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꼈네요.
RPM은 8페이지부터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지난번에 이거 개별적으로 봐주긴 했는데 8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8페이지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9페이지 29번 29번 또 있나요? 되나요? 가볼게요. 29번 정삼각형 ABC입니다. 뭐 정삼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겠죠.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뭐 세 내각이 각각 60도다. 이런 것들 1대 루트 3대 2 비율을 갖는다 등등. A점은 2,4고 B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랍니다. 그럴 때 꼭지점 C의 좌표를 구하세요. 상황을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2라고 하고 요 정도가 4라고 하겠습니다. A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여기가 B점. 뭐 참고 삼아 얘네들은 여기 원점이잖아요. 원점 기준으로 X좌표 부호도 반대로 돌아가고 Y좌표 부호도 반대로 돌아갔어요. 그쵸?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점은 대칭 관계를 이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원점 대칭이야 라고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꼭지점 C인데 정삼각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C는 제 4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거든. 그러면 적당히 한번 잡아볼게요. 정삼각형 나오게 한 요 정도의 C 좌표를 잡으면 정삼각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C 좌표를 구하기로 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 세팅합시다. 보통 x, y 또는 a, b로 두는데 혹시 뭐 미지수 x, y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a, b 정도로 둘게요. 그런데 얘네들은 a는 제 4사분면이니까 a는 x좌표가 양수여야 하고 b는 내려가야죠. 음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져가자. 자, 그러면 정삼각형 어떻게 갈래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위에 적어볼게요. 선분 AB와 선분 BC와 선분 CA가 모두 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건데 루트 쓰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셋 다 같다면 제곱한 것도 같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봅시다. 첫 번째 AB 선분 길이의 제곱. 그러면 위에 좌표 두 개를 쳐다보면서 X좌표끼리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차이 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2 빼기 2는 4의 제곱 16 더하기 64 요게 AB 제곱입니다.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AB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얼마야? 80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BC 제곱 해보겠습니다. 지금 C 좌표는 A, B로 뒀어요. 그러면 B랑 C 뺍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의 제곱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A 제곱. 그러면 A 좌표 쳐다보면서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겠네요.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뭐야? 얘네들이 셋 다 같다 이렇게 갈 거지. 맞나요? 셋 다 같다. 자, 그러면 밑에 두 개부터 한번 해봅시다. BC 제곱과 CA 제곱이 같다. 왜 얘네 둘을 하냐면 어때요? A 제곱과 B 제곱은 둘 다 들어있으니까 상쇄가 될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네 둘을 하면 A 제곱 없어지고 B 제곱 없어진다고 보고 전개합니다. 위에 거부터 4A 더하기 4 더하기 8B 더하기 16은 밑에 거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이렇게 될 거네요. 그러면 아래 위로 양변이니까 4 날라가고 16 날라가고 8A가 마이너스 16B. 그래서 A는 X좌표였는데 마이너스 2배의 B. 그럼 부호 과정이 맞죠? B가 음수였고 음수 곱하면 A는 양수.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까 이제 80이라는 걸 이용 안 했으니까
뭐 80과 즉 AB 제곱과 밑에 BC 제곱이 같다 해도 되고 제일 밑에 있는 CA 제곱과 같다고 해도 되고 뭐든 괜찮습니다. 얘네들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밀어 넣으면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겠네요. 그대로 가볼게요. 80은 A 자리에 마이너스 2B 넣을게요. 마이너스 2B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전개하겠습니다. 한 번에 갈게요. 이번에는 앞에 거 제곱하면 4B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B 제곱, 5B 제곱. 앞에 거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8B. 뒤에 거 곱한 것의 2배 플러스 8B 사라지고요. 상수항 4, 그 다음에 16, 2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5B 제곱은 60이고 B 제곱은 12고 제곱근 풀 건데 되게 콤보로 했네. 제곱근 풀 건데 B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음수라고 했으니까 B는 음의 제곱근 루트 12, 루트 12는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아까 A는 그것의 마이너스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4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표 끝이죠. 그래서 A, B니까 4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정리 끝. 되겠니? 나중에 그 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쯤 되면은 요렇게 풀기보다는 뭐 수직 이등분선이 지나는 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방법이 더 많아지니까 나중에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36번.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안 푼 겁니까? 다 푼 겁니까? 안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풀었죠? 오케이. 그러면 나의 질문을 받아보거라. 자, 세 점 ABC가 있고요. 직선 위의 점 P가 있는데 그 직선 위의 점 P에서 A까지 거리 제곱, B까지 거리 제곱, C까지 거리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선 위의 점 P를 세팅을 해야겠죠, 그죠? X좌표를 뭘로 둘까요? A. A로 둘까요? 그럼 Y좌표는 뭐가 돼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X자리에 A를 넣으면 Y값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위에서 구하고자 하는 셋 다 구해볼게요. AP 제곱은 조금 전에 하던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 루트를 벗기면 되겠네요. X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에서 8을 빼야겠죠. A 빼기 5의 제곱 좀 이따 계산하고 BP 제곱 그러면 이제 B를 쳐다보면서 뺍니다. 그러면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P에서 각각 점을 빼는 걸로 순서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CP 제곱 P에서 C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 셋을 다 더하세요 라고 하면 결과만 먼저 추측해보면 A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 다시 돌아와서 정리. A제곱 A제곱 2A제곱 앞에 마이너스 2A 뒤에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2A 상수항 26 두 번째 거 똑같네요. 2A제곱 앞에 거 플러스 6A 뒤에 거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상수항 9, 4 더하기 13 세 번째 거 2A 제곱 앞에 마이너스 4A 뒤에 거 플러스 8A 더하기 4A 상수항 4, 16,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세요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6A 제곱에 1차가 6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는 59인가? 와, 쌤이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덧셈 뺄셈이 59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이쁘게 주기 위해서 이거가 A에 대한 2차 함수야 로 보자고요. 그러면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겠죠. 아래로 블록하고요. 왜? 제곱의 개수가 6이니까. 그 다음에 언제 최소예요? 라고 했을 때
축의 방정식 들고 오자. 축의 방정식. 건아, 축의 방정식 구해볼 수 있겠니? 제가 할게요. 6 묶어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니까 1차 계수 절반을 쓰자라고 했어요. 그럼 상수항은 4분의 1 곱하기 6, 즉 2분의 3을 없던 게 생겼으니까 빼주고 59를 더해 놓으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a 값이 지금 꼭지점에 a 좌표겠네요. 2분의 1일 때 그때 요 녀석 얼마입니까 저거? 뭐 되겠대요. 그래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구했네요. 요거 A가 P점의 X좌표였으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최소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겠죠. 요 끝에 있는 요거. 그런데 우리는 좌표만 찾으면 되니까 최소 값을 안 구할게요. 돌아와서 A 값이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3이 Y 값이 되겠네요. 2분의 7 이렇게 되네. 됐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 아까 개념 원리 푼 거랑 비슷한 유형이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질문 있나요? 41번. 볼게요. 세 점이 있고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있고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있다. 구할 수 있겠니? 이거 공식 쓰는 그대로입니다. 봐봐. 하나만 해볼게. 선분 AB를 이라고 했을 때 누굴 먼저 호출했어요? A를 먼저 호출했지. 그래서 A 먼저 쓰고, 즉 2, A 플러스 1을 먼저 쓰고, 그 다음 B를 써요. B 더하기 1, 마이너스 1을 쓰고 2대1로 내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의 좌표가 2, 1이라고 했으니까 X 좌표는 더하고 크로스 곱 이렇게 되네. 이게 얼마다? X좌표 2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Y좌표도 더하고 크로스 곱 이게 Y좌표고 누구라? 1이다.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 쓰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뭐 들어가는 게 없어. 알겠죠?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페이지 질문 또 있나요? 42번. 42번. 또 겹치는지 한번 볼게요. 두 점에 대해서 선분 PQ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을 P 동그라미 Q라고 하자. 상황을 잠깐 볼게요. 됐다시 말하게 여기가 P, 여기가 Q, 3등분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분 할게요. 그래서 지금 길이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다 동일합니다. 같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P에 가까운 점 3등분하는 점 중에서 점 P에 가까운 점 누구야? 요거야. 요 녀석을 사실은 PQ의 1대2 내분점이죠. PQ의 1대2 내분 또는 QP의 2대1 내분점인데 그거를 그냥 이쁘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자 약속을 준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P 동그라미 Q라는 점은 PQ의 1대2 내분점의 개념입니다. 요 문제에서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자. A, B, C에 대해서 짠 요거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괄호 쳐놨으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순서대로 아까 P 동그라미 Q가 PQ의 1대2 내분점이었으니까 요 녀석은 BC의 1대2 내분점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내분점을 D라고 할게요. 찾을 수 있겠지? BC가 전부 구체적으로 이제 좌표들이 다 있으니까 BC의 1대2 내분점 D를 찾아요. 그럼 몇 컴마 몇 나오겠네.
그런 다음 여기입니다. 어때요? 얘는 다시 한번 적을게요. A 동그라미 D를 얘기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D를 찾았으니까 이 녀석은 AD의 1대2 내분점. 최종적으로 요걸 찾아주면 되겠다. 방향 잡혔지? 계산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됐어? 싫어? 하세요. 다음. 넘어가도 되네. 12페이지 가봅시다. 53, 좋아요. 또 52번, 12. 또 49. 49. 또 보민아 할 말 있어? 네? 목소리를 매번 가다듬네. 49번 볼게요. AB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AB는 3BC일 때 점 C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아까랑 비슷하다, 그치? 봐봐. 여기 해석부터 할게요. 요거는 다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AB 대 BC가 몇 대 몇? 3대 1이죠. 3대 1. 그러면 좀 정확하게 그려볼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5,0이라는 A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 B점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A, B를 지나는 직선, 적당히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에 대해서 C가 있는데 직선 AB 위에 있는 거예요. 선분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B 오른쪽, A 왼쪽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직선 위에 있다 정도만 됐어요. 에 대해서 조금 전에 비례식 세웠듯이 A, B, B, C A에서 B까지 거리와 B에서 C까지 거리가 3대 1이래. 그러면 A, B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표현 한번 해볼게요. A, B는 요만큼입니다. 요게 3의 비율을 가질 때 B에서 C까지는 1의 비율을 가져야 된대요. B에서 C까지 1의 비율을 갖기 위해서 C를 찍을 건데 첫 번째, 우리가 계속 다루던 게 내분점이니까 A와 B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만약에 C라고 한다 그러면 B에서 C까지 길이가 1의 비율을 갖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A, B를 3등분 한 것 중에 B 쪽에 가까운 점, 아까 문제처럼 해석하면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의 오른쪽 연장선 위에서 길이가 1의 비율을 갖도록, 즉 3대 1을 갖도록 하면 이 정도로 와서 여기에 C가 있으면 여기가 1의 비율을 갖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분 AB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게 점을 찍어줄 수도 있고 B의 오른쪽 연장선 위에 점을 찍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A의 오른쪽에는 찍을 수 없을까? A의 왼쪽 찍을 수 있겠니? B에서 A의 왼쪽까지 가는 순간 3의 비율보다 훨씬 길게 되죠. 그러면 3대 1이라는 건 나오지 못하잖아. 3보다 커질 거니까. 그래서 A의 왼쪽 연장선 위에는 C가 올 수 없구나. 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선분 안쪽으로 들어갈 때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다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C가 선분 안쪽에 있을 때, 그러면 이만큼이 3이고 요만큼이 1이면 여기는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다시 말하면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C다.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C예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고요. 계산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두 번째, B의 오른쪽 연장선 위로 C가 있을 때, 그러면 A, B 길이와 BC 길이가 3대 1이면 이번에는 양쪽 끝 A와 C 선분을 봤을 때 안쪽에 들어있는 B가 몇 대 몇 내분점? 3대 1 내분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공식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지? 넘어갈게요. 이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52번 보겠습니다.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때, 자, 계속해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점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나는 직선에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갈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다시 말하면 꼭지점, 마주보는 꼭지점의 중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접근했었죠. 그죠? 그림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 이쁘게 하나 그려놓고요. 뭐 A, B, C, D 이렇게 달아놓읍시다.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A와 C의 중점과 B와 D의 중점이 여기로 일치한다. 그래서 중점을 M 정도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라고 했고요. 간단하게는 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M을 A와 C의 중점으로 구할 수 있겠죠. A와 C 쳐다봅니다. 어딨니? 여기랑 여기 두 개를 쳐다보고 M의 X좌표를 X라고 할게요. X는 어떻게 되나요? 더해서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럼 X좌표는 A 빼기 2 나누기 2 이렇게 줄 수 있겠고, Y좌표는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끼리, 그러면 B 더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B 빼기 4 나누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따라 나머지 꼭지점 B, D 마주보고 있는 두 꼭지점의 중점과도 일치해야 돼. 그럼 그 옆에다가 는 이라고 할게요.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X좌표끼리 더하면 C 더하기 D 나누기 2를 한 거 중점,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3 더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네, 그러면 식 정리를 하자. 여기서 자, 2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고 B를 찾을 수 있겠죠. 정리할게요. B 빼기 4가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2 이렇게 됐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B는 2 찾았고요. 돌아가서 첫 번째 식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는 분모 2 똑같으니까 A 빼기 2가 C 플러스 D랑 같다인데 미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단서 하나가 두 대각선의 교점, 우리 방금 구해놓은 그 녀석인데 그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대요. 다시 가보면 두 대각선의 교점이 X, Y 요거였는데요. 좀 간단하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넣어봅시다. 어차피 B를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말하면 M 좌표가 2분의 A 빼기 2라는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어디다?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다. 그러면 X 자리에는 2분의 A 빼기 2를 넣고요, Y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요. 옆에다 적을게요. 그래서 Y 값 마이너스 1을 넣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분수 앞에 마이너스는 전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로 고쳐놓고 어머 그러면 2 곱하고 마이너스 2 이항하면 A는 4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관계식으로 돌아가 보면 맨 윗줄이에요. A가 4가 됐으니까 대입을 하면 요 녀석은 좌변이 2가 되겠네요. 그죠? 좌변이 2다. 즉 C 플러스 D는 2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로 가볼게요. C, D를 다 찾으면 좋겠는데 단서가 더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A 곱하기 B에다가 C 더하기 D를 하라 그랬는데 이 녀석은 A는 4였고요. B는 2였어요. 곱할 거. 그 다음에 C, D 각각은 모르지만 C 더하기 D는 2라는 걸 알았으니까 C 플러스 D 대신에 2 이렇게 박아놓을 수 있겠죠. 그치? 괜찮니? 그래서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가볼게요.
네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입니다. 와, 마름모 등장했다. 특징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마름모는 평행 사변형의 성질은 모두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름모만의 정의가 뭡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쓸 거는 요거고, 나중에 마름모 등장하면 나중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는 마름모가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요 정도로 쓸 거예요. 특히 이제 수직이라는 걸 직선의 방정식으로 접근해 볼 건데 이건 나중 얘기. 그래서 마름모 성질들, 정의들 요거들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A, B, C, D를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이 마름모다. 그림 그려볼게요. 마름모 그림 그려놓으면 되죠. 적당히 그려놓고 A, B, C, D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좌표를 다룰 때 평행사변형은 조금 전처럼 중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대각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중점 M이라고 표현하고 서로를 2등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보너스 여기 수직이다, 이건 나중에 이용할 거니까 체크. 그리고 하나 더, 마름모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더라 이렇게 답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중점이 일치한다로 먼저 가 볼게요. AC 중점 M 구해봅시다. 중점의 x좌표 x라고 한다 그러면 AC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 구해볼게요. AC 보고 있습니다. 더해서 y좌표죠. 미안하다. y좌표는 1 더하기 4 나누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A와 C를 쳐다본 거고요. 그 옆에다가 B와 D를 쳐다보겠습니다. BD. 그러면 다시 한번 BD는 x좌표가 2 더하기 B 나누기 2가 될 거고요. y좌표끼리예요. BD 3 더하기 2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좌표는 아직 AB가 섞여 있어서 딱 정리가 안 되는데 y좌표는 두 개 썼는 게 다 똑같죠. 얼마로? 2분의 5로 동일해요. 2분의 5 이렇게. 그러면 x좌표는 자 2분의 a 더하기 4와 2분의 2 더하기 b가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는 a와 b의 관계식으로 정리해보면 되겠네. 양변을 2로 곱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a 더하기 2를 빼서 그게 b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 하나.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AB 관계식을 하나만 더 찾으면 이거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마름모의 정의 아직 이용 안 했다, 그지? 네 변의 길이가 서로 같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그래서 선분 AB와 선분 BC와 선분 CD와 선분 DA가 모두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계속 하듯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건데 루트 벗기기 위해서 제곱끼리 같다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제곱끼리 같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A와 B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A, B가 섞여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대문자 A 꼭지점에 A,1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갈게. 미지수 A가 섞여 있는 게 A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D점에 있네요. 이렇게. 얘네들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먼저 A, B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A, B 길이의 루트 벗기기 위해서 제곱,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녀석 AB 제곱 구해보는 겁니다. 자, AB 쳐다보고 가겠습니다. X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Y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요거 길이 구해본 거예요. 요거 구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BC 제곱도 한번 구해봅시다. BC 제곱은 BC 쳐다보니까 와, 얘네들은 2,3, 4,4 어때요? 고정돼 있지? 그러면 그대로 값이 나올 거야. 차이의 제곱의 합 2 빼기 4의 제곱은 4, 3 빼기 4의 제곱은 1. 어머, 5네요.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얘네 둘이
같아야 돼. 얘네 둘이 이렇게 같아야 돼. 정리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4 그럼 8 2 5가 돼야 되니까 빼기 5로 3 이렇게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 안 해도 a는 1 또는 3까지 나오겠다. 그렇다면 아까 AB 관계식에서 B라는 녀석은요 A가 1이면 3이고 A가 3이면 5 이런 관계가 되겠네. 따라서 지금 두 쌍이 나왔어요. A가 1이고 B가 3이거나 A가 3이고 B가 5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이게 객관식이라서 그런데 A 곱하기 B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니까 요거 중에 있으면 그냥 답이라고 하면 되죠. 곱하면 3 없어요. 버리고 곱하면 15 있으니까 4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네요. 말은 뭐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끝이네요. 4분만 쉬었다가 무게중심 합시다. 무게중심 쌤이 3심이라고 해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 요거 정리해 드렸었죠. 눈 오늘 무게중심 합니다. 여기서 할 내용은 우리 지금까지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기, 그 다음에 내분점 구하기, 좌표들로 계속 했었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무게중심을 그냥 단순히 평면 위에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좌표 평면 위에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 무게중심은 어떻게 작도하나요? 첫 번째,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을 찾는다 이겁니다. 중선은 뭔가요? 요거 중선 삼각형에서 얘기야. 마주보는 변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잠깐 파악해 볼게요. 지금 좌표는 없고 그냥 무게중심부터 A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은 BC 선분이고요. 거기에 중점을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은 녀석 선분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B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선분은 AC고요. 그 중점을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한 게 중선. 그러면 이미 선분을 두 개 그었기 때문에 교점이 생기죠. 여기가 무게중심. 그렇다면 C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 AB의 중점을 연결하면 이거 중선인데 그거는 항상 아까 교점, 중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몇 대면? 무게중심 2대1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2대1 그러면 여기도 2대1이겠고 여기도 2대1이겠죠. 다 2대1 무게중심은 2대1 여기까지만 정리해놓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림처럼 좌표 평면상의 A 좌표 세 꼭지점에 A, B, C 좌표가 다 좌표로 등장해 있다면 주어져 있다면 무게중심도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도출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왼쪽 잠깐 읽어보고 올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2대1까지 뭐 됐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지금부터 도출해 봅시다. 밑에 내용이 있는데 보기 밑에다가 조그맣게 우리도 한 번은 증명해 봐야죠. 삼각형 그려 놓겠습니다. 위에 삼각형 그대로 쓸게요. A 점의 좌표는 x1번, y1번, B 점의 좌표는 x2번, y2번, C 점의 좌표는 x3번, y3번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무게중심에서 중선이 만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찾지 말고 지금 세팅한 데서 중선 하나만 그을게요. B와 C의 중점 여기를 M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아요. 중점. 그래서 A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인 M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중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중선에서 꼭지점으로부터 중점으로 가는 비율이 여기를 끊을게요. 2대
1이 되는 그 지점이 누구다?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보통 무게중심을 G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 꼭지점은 이미 좌표가 있으니까 M 중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바로 찾을게요. 동그라미 아니다. 동그라미 쓰고 있으니까 1번 M 좌표, 즉 B와 C의 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점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나누기 2지. 1대1 내분점이니까. 그래서 BC의 X 좌표를 더합니다. X2, X3 더해서 나누기 2. 이게 X 좌표. 그러면 같은 패턴으로 Y 좌표도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B와 C의 중점 좌표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을 이제 찾을 건데 두 번째 무게중심 G를 찾을 거예요. 해석부터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무게중심은 여기 G라는 거는 A에서부터 M까지로 봤을 때 2대1 무슨 점? 내분점. 또는 거꾸로 M에서 A로 이렇게 순서대로 본다면 1대2 내분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대1을 이용해서요, G라는 무게중심은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 무게중심이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A부터 호출했으니까 A의 좌표는 X1, Y1, 그 다음에 M 좌표는 1번에서 구해놓은 녀석이에요. 한 번 더 적을게요. 2분의 X2 더하기 X3, Y 좌표도 2분의 Y2 더하기 Y3. 한 번은 증명하셔야 돼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계산하겠습니다. 무게중심 G의 X 좌표를 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몇 대 몇? 2대1 이렇게 내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크로스 곱으로 분자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자, X 좌표부터 갑니다. 비율은 더한다. 2 더하기 1은 3이고요. 크로스 곱하기 할 건데 비율 2에 곱해질 녀석이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약분되면 순서대로 쓰면 x2 더하기 x3이 되겠죠. 에다가 더하기 1 곱하기 x1이니까 x1 이렇게 되겠네요. y 좌표도 패턴이 똑같으니까 비율은 2 더하기 1, 3분의 크로스 곱, 그러면 분모 2가 약분되면서 y2 더하기 y3에다가 1 곱하기 y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죠. 결론, 덧셈은 뭐 순서 다 바꿔도 되니까 무게중심 G의 X 좌표는 잘 보세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을 더한 것을 3으로 나눈다. 무게중심의 Y 좌표도 Y1, Y2, Y3 더한 걸 3으로 나눈다. 단순해졌죠? 그래서 외울 거는 이거야. 증명은 끝났으니까 올라가서 세 점의 좌표, 꼭지점의 세 점의 좌표입니다. A, B, C의 좌표들이 다 등장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구한다는데 기억하기로는 꼭 기억하세요. 더해서 좌표가 3개니까 3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얼마? 3 이렇게. 요거랑 비슷한 패턴이 뭐 있었죠? 중점 구할 때 더해서 나누기인데 잘 생각해봐. 중점이라는 게 점 2개를 가지고 가운데 점이지. 점 2개를 더해서니까 2개를 더하니까 2로 나누는 거고, 지금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3꼭지점 가지고 있으니까 점 3개를 더하니까 나누기 3. 오케이? 그래서 무게중심은 더해서 나누기 3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할 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기 잠깐만 보고 갈게. A, B, C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무게중심은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3,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3. 끝. 이렇게. 어렵지 않죠? 아래쪽에 내려가 볼게요. 보충학습은 요거는 유형 중에 하나라서 별표 하나를 달아두겠습니다. 가능하면 외워놓으세요. 외우고 안 외우고의 차이는 풀이 시간의 차이가 됩니다. 이거 모르면 풀어보려고 하면 10분 이상이 걸리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쌤이 왼쪽에다가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려봐. 모양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삼각형을 적당히 그려놓고요. A,
B, C라고 할게요. 은솔아 그려야 된다니까. ABC라고 할게요. 지금 한번 달아볼까? A는 x1, y1 좌표가 주어졌고 B도 이렇게 좌표가 주어졌고 C도 좌표가 주어졌어요. 무게중심 찾으세요 라고 하면 더해서 나누기 3이었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했던 거고.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뭐 A에서 출발하든 B에서 출발하든 C에서 출발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순서를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위로 갔다가 여기서 위로 갔다가 여기서 위로 가. 또는 거꾸로 가도 돼요.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다.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요. 순서대로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순서대로 가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그 주어진 선분을 똑같은 비율로 내분점을 찾아볼 거예요. 지금 m 대 n으로 가볼게요. 요 정도의 A에서 X표 친 데까지 해서 X표 친 데에서 B까지 A, B, C 여기 D라고 할게요. 내분점을 하나 잡을 거예요. 즉 요만큼이 M의 비율일 때 요만큼은 N의 비율이 되도록 즉 M 대 N 내분점을 잡았어요. 이 순서를 지켜가면서 즉 A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순서대로 읽으면 M 대 N 내분점이거든. 똑같이 길이는 다르더라도 이 정도로 갈게요. 이만큼의 비율과 이만큼의 비율이 M 대 N이 되면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M 대 N, M 대 N 또 여기는 B, D, 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A로 가면서 M 대 N 여기 F라고 할게요. M 대 N 이렇게 즉 돌아가면서 순서 바꾸지 않고 돌아가면서 M 대 N 내분점을 3개를 다 찍었어요. 그래서 찍혀있는 요 점 D, E, F를 새롭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새로운 삼각형이잖아, 그치? 요 녀석의 무게중심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느끼? 같다가 결론이야. 누구와? ABC. 바깥쪽에 있던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지금 M 대 N 일정한 비율로 찍어가지고 내분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한 새로운 빨간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한다. 이거를 알고 나면 이렇게 나왔을 때 빨간색 무게중심은 바깥쪽 무게중심이지 라고 해서 바깥쪽에서 해결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D점 구하고 E점 구하고 F점 구해서 무게중심 또 구해야 된단 말이야. 요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잠깐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요거의 무게중심을 요 정도라고 찍으면 결론은 삼각형 ABC 무게중심과 같더라. 삼각형 DEF 무게중심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일정한 비율이 돌아가면서 있어야 돼요. 근데 M 대 N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순서도 맞아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는 M 대 N인데 여기 갈 때 N 대 M 이거는 안 되는 거야. M 대 N, M 대 N, M 대 N 흘러가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몇 가지 연습해볼까? 짠! 이렇게 가보자. D 좌표 한번 구해보러 갈게요. 여기 요거 X 좌표만 하면 어차피 Y 좌표는 똑같이 계산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 좌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A, B를 M 대 N 내분한다. 그러면 A는 X1 좌표고 B는 X2 좌표고 얘가 M 대 N 내분점이에요. 그러면 D의 X 좌표는 X라고 할게요. 더해서 크로스고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 좌표 구하러 갈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x 좌표만 구해볼게요.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B 좌표의 x 좌표인 x2, C 좌표의 x3, x 좌표 똑같이 m 대 n
그러면 E의 x좌표는 비율 더하기 크로스곱 mx3 더하기 nx2 이렇게 되겠죠. 좀 귀찮더라도 마지막 F의 x좌표 이거는 C에서 A로 가면서 M 대 N 내분점이니까 C의 x좌표 x3 A의 x좌표 x1 M 대 N 내분점. 지금 x좌표만 하는 이유는 y좌표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F의 x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곱 MX1 더하기 NX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왼쪽에 하나씩 계산해 놓은 게 요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DEF의 x좌표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무게중심이니까 여기 찾아놨던 x좌표, 요거 x좌표, 요거 x좌표를 아까 무게중심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요? 더해서 나누기 3이라 그랬지, 그치? 더해서 나누기 3.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쓸게요. 무게중심의 x좌표라고 쓰면 무게중심은 더해서 나누기 3이었죠. 그래서 나누기 3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뭘 더할 건데 봤더니 첫 번째 m 더하기 n분의 맨 왼쪽일 거예요. mx2 더하기 nx1 첫 번째 좌표였고, 많이 힘드니? 두 번째 좌표 m 더하기 n분의 mx3 더하기 nx2가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좌표는 f의 x좌표예요. m 더하기 n분의 mx1 더하기 nx3 요렇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 3 일단 두고요. 통분이 되어 있죠? 뭘로? m 플러스 n으로 앞쪽으로 빼놓을게요. m 플러스 n분의 1로 곱해 놓고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걸 그대로 다 더하면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m을 들고 있는 걸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m 들고 있는 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m을 묶어놨으면 x1, x2, x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남은 n을 들고 있는 애들을 가져와 봤더니 어때요? 똑같이 x1, x2, x3 이렇게 되겠다. 조금만 더 이동하자. 더하기 x3 이렇게 되겠죠. 짠. 그러면 분자에서 x1번부터 x3번까지 더한 게 공통인수잖아, 그치? 공통인수. 그러면 한 번 더 묶어내 보도록 하죠. 3분의 m 더하기 n분의 1에다가 여기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을 묶어냈다라고 하면 앞에 m 뒤에 n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이겠죠. 와, 그러고 봤더니 분모에 m 플러스 n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구조. 그래서 결론은 새롭게 만든 DEF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보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다. 결국은 x1, 2, 3번이 ABC의 세 점의 x좌표였어요. 이거 누구랑 같아? 제일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x좌표와 같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문제 나올 때마다 이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기억하면서 순서대로 일정한 비율로 내분점을 찾아서 새롭게 만든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제일 바깥쪽 삼각형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더해서 나누기 3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 찾으세요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고. 여기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다음 시간에 여기 발전 14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요거도 방금 전에 모양을 좀 외워두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유형 하나로 문제가 나오는 녀석인데 얘도
계산을 그때그때 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아 얘는 이거지, 결론은 무게중심이지, 이렇게 기억하자는 유형이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문제는 풀어보셔야 돼요. 숙제 좀 많네요, 그죠? 개념원리 32페이지까지고 RPM 17페이지까지입니다. 파이팅이에요.